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서요. 미국은 서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가치와 전통, 규범을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이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네, 그들도 극좌파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좌파는 트럼프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좌파는 우리는 그들을 어쩔지 모르겠고 우리 좌파는 통제 불능입니다. 저는 최소 3년간 경고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호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영국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서 그 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유권자를 달래려 토리당과 노동당 모두 그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문제가 있는 공동체, 즉 영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문제 요소를 단속하는 대신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신에 그들은 토착 인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그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언론을 준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스피커스 코너를 준 나라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아니요, 모두가 폭력을 선동하거나 무해한 게시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프리벤트 목록에서는 이제 문화적 민족주의가 극단주의의 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화와 역사, 유산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그것이 극단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당신도 프리벤트 감시 목록에 오를 수 있고 최근까지 해당 목록의 90%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최근 더 많은 백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네,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만들어온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추락 중인가요? 저는 누구를 찌른 적도 없고 강간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신념을 고백하고 호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망치거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남아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잡아가고 감옥에 넣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소송을 남발해 파산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돈도 없고 모은 돈마저도 모두 법적 비용에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영국에서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이 증오발언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법안은 지금 화요일에 우리 의회의 양원, 즉 하원과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이게 바로 앤서니 알바니즈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막 도입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기만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법안이라고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반유대주의와 동성애 혐오에 맞서기 위한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둘 다 아니고 제가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걸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언이 이걸 올렸습니다. 증오 발언법의 긴 손길이 이슬람 혐오까지 겨냥하게 되었지만
앤서니 알바니즈는 어쨌든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주의자가 비무슬림 1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슬람 혐오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슬람 혐오로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종교 신념 때문에 죽어선 안 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슬람주의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 가장 사악하고 폭력적인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그리고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이슬람주의에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당 최고위 무슬림 의원이자 내각 장관인 앤 알리는 정부가 이슬람 혐오와 동성애 혐오 등 증오 범죄와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슬람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슬람의 동성애 반대 성격을 말하면 이슬람 혐오인가요? 반유대주의 법안 통과 후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증오 발언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행동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곳도 공공장소로 간주됩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온라인 영상도 공공장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조항들인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 또는 대상 집단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색 때문에도 하지 않고 또는 국가 출신, 민족 출신 때문에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국가 출신에는 신경을 씁니다. 특정 국적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제 출생국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제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당신들 백인들은 당신들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나치의 경우 저는 제 너나치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차별입니다. 일부 아프리카 문화처럼 여성 성기 절제가 일반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이건 무슬림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무함마드 예언자가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무슬림의 문제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그렇게 하며 호주엔 소말리아인과 수단인이 있습니다. 여성 할례라고 알려진 학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이 법안, 이 법 때문에 괴롭힘과 협박을 받지 않고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문장을 삭제하세요. 모든 나라가 평등하지 않고 모든 국적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점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나 증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매우 열등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간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동물처럼 대우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문화, 주로 무슬림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아기 여자아이의 생식기를 훼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 중동 문화에서는 사람의 손을 절단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반대자를 크레인에 매달아 처형하거나 시위대 위로 탱크를 몰고 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를 5년 동안 감옥에 넣으시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든 죄송하지만 그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쩌면 우리 평생에 1901년 이후로 호주 가치를 이렇게까지 배신한 총리는 이 한심한 총리 말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합리적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상이요? 딸의 성기를 훼손하고 싶은 불쌍한 수단 남성입니다. 왜 해리스 술탄이 끼어드나요? 또는 해리스가 우리 문화를 열등하다고 말했다는 아프간인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폭력이나 괴롭힘을 두려워해 비닐봉지 같은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들은 괴롭힘이나 폭력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항상 밖에 나가서 비무슬림을 죽이는 건 이슬람주의자들이잖아요. 또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5년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것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질 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실제로 이슬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해리스, 적어도 이슬람주의자들이 유대인에게 공개적으로 증오를 드러내는 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이걸 보세요. 네 번째 항목을 보세요. 1항은 적용되지 않아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 인종, 피부색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종교적 가르침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종교 경전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저 그거 챗GPT에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한테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 하위 조항은 법적 방어 수단을 만듭니다. 그걸 일반적인 일상 언어로 바꿔봅시다. 만약 설교자나 성직자, 이맘 또는 종교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앞 친팔레스타인 집회나 모스크, 소셜미디어에서 또는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유대인들은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를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적 가르침이고 저는 제 종교를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다이 테러범은 이런 말을 인용하던 급진적인 설교자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젊은 무슬림이여, 우리는 예언자의 하디스를 전합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싸울 것이고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라이히 살라투 와살람, 그 날에는 무생물들이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의 일부이며 우리는 단순히 하디스를 전할 뿐이고 우리는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경전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영국의 혐오 발언법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면 참아야 한다고 말하죠. 당신의 종교에 반유대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가 이건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조심히 말한 걸 보세요.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방어할 구멍이 주어졌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혐오 얘기라는 말 들으셨나요? 이것 보세요. 모두 동성애 혐오 관련 하디스입니다. 알라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롯 백성의 행동을 하는 이를 발견하면 동성애를 한 사람과 그 상대 모두 죽이라고 하셨으니 2명의 게이 모두 사형에 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무슬림을 극단화시킵니다. 이 얘기에 아일랜드에서 무슬림 남성이 그라인더로 게이 남성을 유인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는 남성에게 유인되어 폭행당했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왜 젊은 무슬림 남성들은 게이 남성을 싫어할까요? 이런 하디스와 설교자들이 게이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경전에서 인용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거죠. 여성이나 게이, 유대인에 대해 아무리 증오를 퍼뜨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반, 유대인 혐오 방지법, 반, 동성애 혐오 방지법, 반, 여성 혐오 방지법이라고 부르다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은 문자 그대로 무슬림을 위한 불법적인 방어책입니다. 무슬림, 오직 이슬람주의자들만이 이득을 볼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약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몇 명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동성애자나 비처녀를 죽이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극단적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구약성경에서 도덕성을 찾지 않으므로 이를 변호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당도 영국처럼 무슬림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토니 버크는
무슬림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를 맡고 있으며 본다이 테러범도 그의 지역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 작은 허점을 남기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 후 최소 27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추방을 피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급한 토니 버크는 6주도 안 돼 민족주의 활동가 매튜 그루터의 정치적 견해로 그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매튜 그루터스는 백인 영국인으로 너나치였고 아마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토니 버크는 그의 너나치 사상 때문에 그를 추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도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를 주저없이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범죄자들, 여기에는 소아성애자, 성범죄자, 강간범, 살인범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추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몸에 나치 문신이 있는 백인은 추방할 수 있는데 이런 소아성애자나 살인범, 강간범들은 추방할 수 없다는 겁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멜버른에서 소말리아인 3명이 아프리카계 10대에게 총을 쏴 살인죄로 기소됐다는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년 우리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시가 점점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곳은 정말 쓰레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말리아의 문제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걸 말해도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서 저를 체포하세요. 어쩔 수 없지만 희망은 있어요. 저도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곳처럼 우리도 증가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을 들었습니다. 강경 우파 정당에서요. 저는 폴린 한센이 최대 정당이 될 거라고 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스카이뉴스에서 폴린 한센이 호주 최대 정당이 될지 토론했어요. 그들은 나는 아리아라고 했고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마린 르펜당, 독일의 알터너티브 퓨 더чл란, 그리고 리폼당 모두 아주 빠르게 1위 자리에 올랐거나 그 근처까지 갔죠. 알터너티브 퓨 더чл란 정치인들과 마린 르펜 정당에 대한 마녀 사냥이 계속되지만 그들의 시선을 막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의 극히 일부이자 가장 문제 많은 집단을 달래기 위해 국가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할 때 그러면 대중의 분노를 삽니다. 호주는 신뢰 높은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정부 말을 따르고 지시에 순응했습니다. 2010년대는 삶이 좋았고 호주의 1인당 국내 총생산가 미국과 같았던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1,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실제로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호주는 정말 번영했고 모두가 부자였고 우리 모두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에서 저품질 이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나라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 수준이 높을수록 나라 수준도 높아집니다. 수입만으로는 국내 총생산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F 성장률은 1%인데 인구는 매년 1, 2%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린 헨슨의 정당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제 그 정당이 연합보다 더 커졌습니다. 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당인데 원래는 중도 우파여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중도 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린 헨슨의 원네이션당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당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게 호주의 노동당입니다. 저는 본다이 학살 사건과 증오 발언법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폴린 헨슨이 이제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잘 모르지만 그녀만이 호주인의 가치와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분야에서 호주인의 가치와 호주 문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호주가 90% 백인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 이유는 백인들만이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가치관과 국가 건설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번영하며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없애면 영국처럼 90%에서 80%, 이제 70%까지 줄 겁니다. 동런던을 보세요. 여기엔 여전히 선의의 호주인들이 많아 우리가 괜히 공포를 조장한다고 해요. 아무 문제 없고 네가 인종차별적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모두 제발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유럽도 심각해질 겁니다. 그들도 달래려 했고 이 새로운 이야기도 방금 나왔어요. 학생들은 125명의 난민과 복합 건물에 살도록 강요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의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난민 등 제3세계 출신을 젊은 학생들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 삶의 방식을 소개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청년들은 수년간 성폭행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은 네덜란드에서 있었고 스웨덴, 독일, 영국에서도 시도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기 호주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호주 여성들이 대량 이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언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극우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려 하는 이유입니다. 폴린 헨슨도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화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말해왔고 이제는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제가 하는 말 혹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 문화에 대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월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뛰어난 나라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수 없는 걸까요? 호주는 우월한 나라입니다. 호주가 선진국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호주로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는 우월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범죄화할 수는 없습니다.